안녕하세요. 오늘 인변 데스크는요, 검사 출신 인생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배한진 변호사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이 흉기를 든 개안으로부터 목에 상해를 입는 지금 피습을 당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산 가덕도에 있는 신공항 부지에서 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간단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를 표식하는 이 파란색 왕관을 쓴 이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인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왕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든지 또 이재명 대표든지 별다른 저항감 없이 이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펜을 내민과 동시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서 바로 이재명 대표의 목을 타겟해서 찔렀다라고 합니다. 현장에는 의사나 구호 인력이 전혀 없어서 당시 경호하고 있던 인력들이 급하게 구호 조치를 했고 헬기를 통해서 부산대병원으로 가서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도 나온 바로는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보도는 없고요. 이제 의식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흉기가 휴대하고 있던 게 약 20cm 정도의 흉기였다고 하고 네. 현장에서 출혈이 굉장히 심하게 났다고 하는 만큼 좀 더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해당 남성 피의자는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제압이 돼서 바로 현장에 체포됐다고 하고요. 아마 이 체포되는 과정 중에 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 등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소지품도 긴급 압수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죄명이 성립할까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 검토가 필요하죠. 죄명이 일단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가했다라고 하면 살인 미수가 될 것이고 네. 살인의 고의까지는 안 되고 상해의 고의라고 한다면 특수상해죄가 의뢰될 수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쟁점은 살인의 고의 유무죠. 네, 그렇습니다. 자, 특수상해냐 살인의 고의가 있는 살인미수냐를 가를 때 법원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죠? 결국에는 그 피해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피습 부위, 네. 그다음에 횟수, 네. 그다음에 흉기의 어떤 위험성 정도,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일단은 현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 네. 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이고 그 부위 자체도 목 부위에 단 1회의 어떤 자상에 그치긴 했지만 출혈이 상당히 심했고 의사들의 어떤 진단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제 보도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일단 살인 미수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이 계획범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와 그 경호 인력의 마음을 좀 해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란색 왕관을 쓰고 접근했다는 점, 또 사인해주세요 라는 말을 통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했다는 점, 이재명 대표의 부산 일정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본인이 언제 접근해야 될지를 미리 계획했다는 점, 또 흉기를 소지하고 갔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목 부위를 정확히 타겟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미리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이 이 피의자의 과연 단독 범행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해를 입히고 싶어 하는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가를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답은 휴대폰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피의자가 혹시 공범들과 대화를 나눈 내역이나 아니면 흉기 구입이나 소지를 위해서 어떤 구매 내역이랄지 아니면 검색, 휴대폰 검색 기록 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정말 그의 단독 범행인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는지 그리고 살인미수죄 형량 같은 걸 검색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고 또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 지금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경찰이나 검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조사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 답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사실은 자기는 이재명 지금 대표가 재판받는 거에서 어떤 도덕성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뭔가 이제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피습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은 어떤 정신감정 내지는 이런 검사들도 추가적으로 아마 진행이 돼야 범행 동기를 또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변호사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피의자 결국엔 심신미약의 주장, 감경 사유를 주장해서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찌를 때 나는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왕관을 쓰고 찔렀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수사 과정에서 내가 어떤 정신병적인 요소가 이런 범행을 하게 됐다라면서 감형 사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기왕증으로 해서 받아왔었는지, 폐쇄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지 등등 정말로 심신미약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도 피의자의 주장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그 사실 여부를 면밀히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사건 살인미수로 기소가 될 경우 예상 형량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쾌차한다는 전제로 네. 내가 살인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되면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그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법정형 최저인 징역 5년 이하로 선고될 수는 없겠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만 추측을 합니다. 네, 저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어쨌든 이 사건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범죄니까 그렇죠. 피해자의 합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살인 범행이냐가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금 보도되는 것만 보더라도 검찰에서 충분히 사전에 계획된 범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렇죠.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5년 이하가 선고되든 5년이 선고되든 저는 실형 가능성은 피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변데스크에서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것이 있거나 공유해야 될 사건, 소식이 있을 경우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직 검사가 분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 방향과 예상 형량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가 되거나 저희들을 화나게 했던 그런 뉴스들을 골라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